네,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채용 과정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를 블라인드, 이제 가리고 최종적으로는 직무 능력을 본다는 그런 채용 제도인데요. 사실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5월 30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우리가 앞으로 10개 과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블라인드 채용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단에서는 블라인드 확산 지원단 그 유연화 조직을 구축을 했고, 이제 이사님이 단장이고 이제 저는 부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팀, 그리고 활용지원팀, 그다음에 이제 공단 전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홍보 지원팀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컨설팅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지난 7월 13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제 사진을 부착했는지, 가족 사항을 보는지, 본적을 보는지, 아니면 나이, 성별, 학교명, 전공, 뭐 학점을 보는지를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그때 이제 안료에 나오는 채용 공고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 10월 정도에 민간 기업 대상으로 이제 채용 가이드북이 지금 이제 배포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교육, 또한 이제 취준생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확산할 이제 계획입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든 아니면 능력 중심 채용이든 기존 채용이든 채용 공고가 있고 서류가 있고 또 면접, 그다음에 필기 이런 식으로 전형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 때문에 이제 편견이 개입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류 전형에서도 이제 그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출신지가 나랑 비슷하네, 아니면 학교가 나랑 같은 학교네, 아니면 종교가 이러네 하면서 개인 신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위 말하면 바이어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불합리하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제대로 겨뤄보지도 못한 채로 서류에서 이제 탈락되고, 그러니까 필기를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도 실제 면접관들이 자기랑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비슷한 학교 아니면 그 개인 신상적인 것을 보고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봐서 이게 바이어스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가려주고, 그러니까 서류와 면접에서 불합리한 차별적인 요소를 확실하게 가려주고 실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얼마큼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공정하고 편견을 배제한,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그런 채용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 공고부터, 예전에는 채용 공고에서 내가 들어가서 저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은 무분별하게 스펙을 많이 쌓고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어디든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채용 공고에서 당신이 들어와서 할 일은 이런 거야. 이런 일을 하려면 당신은 이런 능력이 필요해. 이런 능력을 한번 알아보려면 우리 NCS 홈페이지에서 찾아봐 라고 하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뭔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기존 채용이든 아니면 지난 정부에 들어왔던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든 이번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이든 거의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채용 공고가 있고 서류가 있고 또 필기가 있고 면접 이 있는데요. 사실 채용 공고 이제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채용에서는 뭐 막연하게 뭐 도전 있는 뭐 인재를 뽑습니다. 뭐 열정 있는 인재를 뽑습니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할지를 이제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직무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없었죠. 그러니 우리 취준생들은 무분별하게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채용 공고가 이제 명확하게 당신이 할 일, 취준생 이제 그 지원자가 할 일을 알려주죠. 다만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고 다른 것은 그 직무에 대한 핵심 스펙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코이카나 무슨 코트라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도 이제 요구한 적도 있고요. 이제 기관마다 다 다르지만 실질적인 스펙을 요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가려주는 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도 기존 채용에서는 이제 뭐 이력서에 사진 붙이고 개인 신상, 학교가 어떻고 전공이 어떻고 학점이 어떻고 뭐 종교, 취미, 뭐 신장, 그다음에 체중까지 그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개인 신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부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기존에는 이제 그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서 뭔가 조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의무화하고 실제 민간 기업도 이것을 이제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뭐 다음 주 뭐 홍길동 전에 뭐 저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 상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퀴즈 풀이용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아예 달달달달 외워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면 NCS 기반 능력 중심 사회 그런 채용 제도부터 뭔가 이제 그 직무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 안에서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도록 상황 판단력을 보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화가 됐겠죠. 기존에는 우리 친구들이 대학 수업에도 수업 열심히 안 듣고 이제 스펙 쌓느라고 토익 점수 공부하고 뭐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자기 직무 관련된 그런 전공 수업은 확실하게 들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기존의 NCS 기반 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고 면접 같은 경우는 기존 채용에서는 뭐랄까 이렇게 단순 뭐 왜 여기 들어왔습니까? 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한 부분을 물어봤다면 실제 그런 질문이 실제 이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면접관이 굉장히 바이어스적인 요소를 이제 많이 이제 그 영향이 있었죠. 하지만 NCS 기반 채용부터 직무 설명 자료에 이미 공고된 내용과 관련된 면접 문항을 만들고 면접관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도 마찬가지로 면접관 교육을 확실하게 더 시켜야 되고 진짜 차별적인 요소,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들은 물어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느 학교가 나왔고 전공이 뭐라는 것을 미리 면접관들한테 줬다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절대 줄 수 없도록 해서 확실하게 편견적인 요소는 이제 개입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스펙 중심의 채용에서는 무분별하게 스펙을 쌓고 그 스펙이 쓰일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그 잘 알지도 못한 채로 또 평가자들은 스펙이 좋으면 나름 괜찮겠거니라고 하면서 이제 뽑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뽑았더니 뭐 영어 점수 900점인 줄 알았고 영어 잘할 줄 알았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네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것이 보여주기식 스펙만 쌓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스펙보다는 실제 직무 설명 자료,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서 당신이 들어와서 할 일은 이런 거고, 이런 일을 하려면 요런 능력이 필요하고, 요런 능력을 갖추려면 요런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하고, 이런 정보를 찾아보려면 우리 이제 그 NCS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실제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세요라고 이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죠. 그러면 우리 취준생들은 그 채용 공고에 나오는 설명 자료를 보고 나는 이런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어떤 그 교육을 받았구나. 나는 이런 기술을 쌓기 위해서 나는 어떤 활동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때는 사실 이제 입사 지원서에서는 많은 거를 이제 안 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목맬 필요 없이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 이런 걸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서도 그 직무 관련된 부분. 예전에는 저는 어학연수 갔다가 뭐 토익 점수가 예전에는 500점이었는데 700점으로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썼다면 지금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이 직무와 관련해서 저는 어학연수로 갔는데요. 사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왕따도 많이 느껴고 힘들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토리, 다른 사람하고 다른 본인의 나름의 뭐랄까 그 과정,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하루하루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고 어떤 과제를 맡아서 결과는 어땠는지를 구체적인 경험 기록 노트라던가 아니면 실제 말해보고 써보고 우리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필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달달달달 외워서 이걸 풀어야겠다보다는 뭔가 직무 상황,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관의 이제 홈페이지도 봐서 사업 공고도 보고 이쪽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직무와 관련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직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사고력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자꾸자꾸 생각하는 훈련, 남들한테 또 피드백도 받아보는 그런 같이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면접이 강화되겠죠. 면접은
무슨 면접학원 가가지고 달달달달 외워서 정답스러운 그런 답보다는 실제 지금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서 면접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화된 면접이 될 거거든요. 단순히 물어보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랬습니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과제를 맡았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무슨 꼭 뭐 회사를 다녀봐야 돼? 나 알바를 안 했기 때문에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수업을 듣더라도 무슨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죠. 혼자 달달달달 그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 과제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본인 스스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여기 불이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7월 13일에 정부에서 이제 정부 합동으로 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가족사항, 뭐 본적, 나이, 성별, 뭐 그리고 학교명, 그다음에 뭐 전공, 뭐 학점, 뭐 이런 부분을 보지 말라 이제 이렇게 지침이 나갔습니다. 다만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제 상당히 예외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업안전 같은 그런 되게 특수 직종 같은 경우는 막 예를 들어서 키가 꼭 16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직종마다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이익이 있다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력도 내가 능력인데 그동안 쌓았던 게 굉장히 무용지물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표준 이력서에도 교육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전혀 쓰이지도 않은 거를 막 쌓은 거는 좀 불필요하겠지만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 상황, 요와 관련된 내가 학교에서 어떤 교과목을 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경험사항,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자격 이런 부분은 보기 때문에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준비를 한다면 결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공도 내 직무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왜 이건 안 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인문사회 계열이 워낙 좀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 중심 채용에서.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안 보고 그 이후부터 공정하게 한번 실력 겨뤄봐라. 기회 주겠다.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네. 그 사실 채용이라는 것은 구인자가 있고 구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직자 자체적으로 그냥 서로 이제 진흙탕 싸움을 한 거죠. 자체적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스펙 쌓기에 열중을 한 거죠. 그러니 시간도 많이 보내고 돈도 많이 쓰고 실제 취업이 됐다고 해가지고 만족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직무가 아닌 게벼 하면서 이탈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채용 공고할 때 명확하게 채용하는 분야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 공지를 할 필요가 있죠. 최소한 1년 전에는 미리 알려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채용하는 분야의 그 직무 상황, 직무 일을 알려주고 그 일에서 필요한 게 무슨 4년제 나와야 된다, 뭐 토익 점수 900점 이렇게 이제 요건을 제시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에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식 기술 태도가 뭔지 어디에서 찾아봐라라고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취준생들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자기소개서를 보더라도 저는 신촌에서 이런 공부했습니다. 저는 뭐 녹두거리에서 이런 공부했습니다라고 해서 나름 우리 취준생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이제 그 편견적으로 그것을 좌지우지할 필요 없이 실제 이 직무와 관련된 얘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험을 했는지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를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필기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렵게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게끔 막 또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무 상황에서 실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필기 문항 하나도 타당성, 객관성, 무슨 신뢰성 이런 거를 그 채용 도구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면접도요. 실제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간다고
시킨다고 해도 면접관 교육 안 시켜버리면 면접관이 기존처럼 물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관 교육도 확실하게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난 그 기반의 행동 지표들을 뽑아서 면접 문항도 미리 만들고 그 면접 문항을 제대로 면접관이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교육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묻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채점 기준도 만들고 보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 그리고 진로의 방향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었어요. 아무리 어렸을 때 꿈이 뭐냐 끼가 뭐냐 이렇게 하면 뭐예요. 결국은 채용에서 스펙 위주로 뽑으면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꿈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끔 그 직무와 관련된 그 목표를 잘 실현할 수 있게끔 그 인사 담당자들이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취준생들이 사실은 제가 능력중심 채용부터 취준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취준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겠다. 그리고 어느 학과를 가야겠다. 그 학과에서 어느 교과를 들어가겠다. 이런 목표만 있었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평생 뭐 먹고 살아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인생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본 친구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라도 이제 그런 부분,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뭐 능력중심 채용이든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취준생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공감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목표를 세우는 게 첫 번째 이제 일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과 끼었다면 다시 한번 막연하게 가수가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가수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과연 내가 이 직무와 적합할까라고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회계 전문가가 되겠다, 아니면 HRD 전문가가 되겠다, 뭐 어느 뭐 경영의 전문가가 되겠다 하면서 실제 어느 기업 대기업 가야겠다, 공공기관 가야겠다라기보다는 그 직무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뭐 NCS 홈페이지를 찾아보던 아니면 HRD 넷을 찾아보던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표들을 본인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지표들과 관련된 지식이 뭐가 필요한지 기술이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이런 기술을 쌓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세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액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를 해서 점수를 높이겠다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그 결과가 있었는지 그게 혼자 하기 어렵다면 그 행동 지표 소위 말하면 뭐 NCS 예를 들어서 NCS에서 능력 단위라고 한다면 그 능력 단위를 키울 수 있는 스터디 그룹을 해서 뭐 짜서 뭐 같이 동료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경청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하루하루 경청 능력을 쌓기 위해서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3초간 반드시 꼭 참고 뭐 들어봤다 뭐 이런 과정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 기록 노트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취업이 임박했다라고 한다면 그 채용 공고에 나오는 직무 설명 자료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기관, 그러니까 그 직무와 관련된 그 채용 공고가 뭐 대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을 수가 있죠. 기존에는 막연하게 공공기관 가야겠다, 뭐 대기업 가야겠다 그런 목표보다는 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직무와 관련된 채용 공고 난 기업이 뭐지? 아,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그럼 이런 기업을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기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홈페이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 언론 동향이라던가 사업 공고라던가 굉장히 직무랑 친숙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뭐 필기 공부도 사실 뭐 전공 공부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본인의 이제 인성적인 부분은 사실
막연하게 인성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직업기초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이 어떠한지,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떠한지, 자기개발 능력은 어떠한지 우리 NCS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실제 취업이 잘 되고 그 취업한 이후에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진짜 성공적인 직장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